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소외하고 있던, 지금 현재 소외받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상황실에서 화신을 다뤄드렸고, 오늘 아침에 오전장에 화신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는 시장 탓에 밑거리가 좀 달렸는데, 다시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될 때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기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프레스티지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팔리냐, 그러면은 그 말의 즉슨 자동차가 잘 팔리냐라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완성차 5개 회사의 생산량이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공급난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네,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전년 동월 대비 한 40%의 14만 대 정도의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들보다는 지난 8월 정도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점차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PC나 스마트폰, 서버 등의 IT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주목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반도체 칩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쏠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보실 수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면서 IT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공급량이 좀 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공급량이 좀 증대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난이 풀리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조금은 해소됐다.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또 소비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 판매량도 줄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테슬라를 보면 아셨겠지만 인도량이 줄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말하는 거는 뭐 강달러 때문이다, 그 수급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발도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부분을 의아하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품업체들은 이런 경기 침체, 약간 소비 침체에 타격을 받을까요?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사실 테슬라가 뭐 다른 차를 뭐 만드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좀 더 판매가 많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워낙 좋지 않았잖아요. 한 네. 1년 정도 워낙 좋지 않았고 출고도 안 되고, 그러면서 출고가 안 되면서 중고차가 엄청 비싸졌거든요. 중고차가 비싸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차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점이 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판매량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악재가 너무 많았던 부분들이 해소돼 가고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부품주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반적으로 뭐 핵심 소재나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부품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국내 차 자체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해외가 점차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부품주들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품주들도 해외 중심의 해외에 초점을 맞춘 부품주들이 아니라 국내 부품주들을 초점을 먼저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증권가에서 하반기 부품사를 주목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너무 안 좋았다, 이전에. 너무 안 좋았고, 지금 너무 안 좋았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견이 대다수가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완성차의 그 외관 부품도 있을 거고 내관 부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내관 그 안쪽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나 뭐 네. 자율주행이나 뭐 2차 전지 핵심 부품 소재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판매가 먼저 국내에서 판매 회복이 이뤄지고 해외 판매도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부품사로 접근한다면 포커스를 그러면 국내 부품 쪽으로 봐야 됩니까? 해외 업체들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사를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제 국내 부품사를 많이 보는 게 좋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은 해외 부품 했을 때 뭐 유럽에 관련된 뭐 둔화되는 부분들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좀 이슈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뭐 유럽의 연간 그 8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이 뭐 720만 대밖에 기록을 못했다. 그래서 11% 이상 줄어든 규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해외 판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부품사들의 경우에도 국내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러지 않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부품사들부터 먼저 이제 올라가고 해외 부품의 수요가 확대된 기업들로 순차적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네. 자동차의 부분들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전통적인 제조 부분들, 그러니까 사출금형이나 다이캐스팅, 뭐 이런 프레스 이런 쪽에 대한 외형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쪽으로는 웬만하면은 그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소, 전기, 뭐 PBV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은 그래도 산업적인 부분들이나 현재 자동차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맞춰서 진행하시면은 매수적으로도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품주들도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품주들 위주로 진행을 하면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판매 회복세에 또 부품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국내와 함께 해외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관계고 여기에 현 시대에 맞는 부품사로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은 적중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 부품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차랑 기아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랑 같이 미국에서 손잡을 만한 기업 무엇인가 우리가 막 추구장창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현대차와 함께 같이 갈 부품들을 또 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을 위해 5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도 챙겨봐야 되겠습니까? 네, 챙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 혼자서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밑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들의 그 벤더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벤더 업체들이 2만여 개의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이전에 너무 좋지 않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통해서 같이 함께 상생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굉장히 살겠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품사들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레벨 4에서 레벨 5까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LG 연구소에서도 그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레벨 5 정도 되려면은 뭐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들은 아직 2027년 돼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의 최고 장점이 결국은 옵션의 제왕 우리나라 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의 기업은 아마 모트렉스가 좀 나중에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트렉스가 현대차 그룹과 PBV 사업, 그러니까 아까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내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에 있는 그 오디오나 비디오 그 내비게이션, 뭐 텔레매틱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필요한 작동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현대차를 주목을 하면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맑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트렉스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아요. 국산차들이 약간 옵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부 옵션과 또 앞으로의 자동차가 가는 방향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 위주로 보자면은 모트렉스가 또 눈에 띈다라고도 네.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리포트를 보면은 최근 눈여겨볼 증권가 리포트로 가파른 성장 국면이 예상되는 화신 그리고 현대 위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두 종목을 꼭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좋다라고 하니까 뭐가 더 좋을지 만약에 내가 이 부품사를 접근한다면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 둘의 투자 매력들을 좀 비교해 주셔. 화신도 나쁘진 않고 네. 현대 위아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현대가의 그룹 주인 현대 위아가 낫지 않나라는 말씀. 근데 어떻게 보면 화신은 현대만 갖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현대 위아가 더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네. 글로벌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 글로벌에 대한 악재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부터 먼저 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화신이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발성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가 이전에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현대 위아가 3분기 영업이익이 551억 원 정도를 78% 정도 증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위아를 좀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한 기업이 한 가지 섹터만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현대 위아가 방산 및 항공기 부품도 생산하는 부분들 특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방산도 크게 올라가게 되면 같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위아를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현대 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현대 위아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방산과 항공기 부품 사업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이 눈여겨볼 만하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자동차 부품사를 하나 더 꼽아보자면 탑픽이 있을까요? 예,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넥센 타이어. 타이어? 뭐 네. 타이어도 어울리죠. 예, 타이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넥센 타이어가 2년 동안 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류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물류비 부담에 대한 정점을 찍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2분기 북미 관련된 매출이 48%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IRA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이 넥센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타이어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넥센 타이어는 좀 나쁘지 않고 좀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좀 특이점이 뭐 올해 7월부터 재차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지수 때문에 좀 빠졌다가 이후에는 다시 지금 그 회복세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기간이 어떻게 보면 8월부터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넥센 타이어가 좋지 않나.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9,000원까지 바라봐도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정도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타이어, 넥센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 6,400원. 저희가 오늘 현대 위아,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이슈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반정민 소장 여기서 인사드리죠. 모두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